네, 시카이머입니다. 자, 여러분, 그 썸네일에서 20대라고 한 거 있잖아요. 만으로는 29살, 그리고 실제 나이는 31살입니다. 약간 좀 어그로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이는 이 썸네일 있잖아요.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저를 이제 벤치남으로 많이 불러주셨는데 이제 벤치남이 아니에요. 포르남. 어감이 좀 약간 이상 야릇하기 때문에 포르쉐 남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가장 핫한 자동차 브랜드죠. 포르쉐 중에서도 가장 핫한 SUV 바로 카이엔 쿠페를 한번 갖고 왔는데요. 제가 사실 이 차를 구매한 지는 작년 9월이라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이 차 진짜 끝내줍니다. 좀 늦은 출고기긴 하지만 그만큼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우선 이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 노말 카이엔보다 기본 가격이 약 1000만 원 정도 더 비싼데요. 현재 카이엔의 깡통 차량 가격은 1억 1120만 원이고 카이엔 쿠페 가격의 경우 1억 2020만 원입니다. 제가 사실 가격을 보고 좀 놀란 게요. 이 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기본 가격이 꽤나 많이 올라갔어요. 자, 제가 작년에 샀을 때는 1억 1170만 원이었거든요. 1년 새에 무려 900만 원이나 올랐다니 와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쿠페랑 노멀 모델의 가격 차이는 사실상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서라운드 뷰, 보스 오디오, 하즘,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앰비언트 라이트, 하이그로시 블랙, 21인치 휠, 이 옵션 가격만 총 금액이 102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은 똑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어쨌든 제가 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출고가인 1억 1170만 원에서 자, 지금 보시는 옵션들을 다 추가해서 총 가격 1억 3680만 원에 이 차를 구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총 가격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으나 그게 아니죠. 차량을 샀으면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취등록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취등록세만 무려 916만 5천 원이에요. 와우. 자, 그래서 총합 이 차의 가격은 1억 4596만 5천 원입니다. 자, 이 차량 가격을 보시면 보험료도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 이 차의 보험료는 291만 원이었고요. 사실 한 2년 전쯤에 접촉사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보험료가 좀 많이 올랐지만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보험료가 한 100만 원 중후반대에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추가로 대부분 포르쉐 차량 같은 경우에 계약한 뒤에 한 1년 정도 지나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차량에 꽂혀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포르쉐 매장에 다 전화를 하고요. 딜러분들에게 굉장히 막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지 한 2주 만에 차량을 출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스탁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인데 스탁 차량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른 고객이 옵션까지 전부 설정해서 이제 차가 생산되고 다 나왔으나 인도받을 시기쯤 될 때 계약자의 변심이라든지 아니면 좀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리스 심사가 떨어졌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스탁 차량이 발생되는데 스탁 차량 중에서도 옵션이 잘 들어간 경우에만 좀 인도받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굉장히 잘 골라서 이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이 차량은 제가 원했던 그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혹시라도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스탁 차량을 구입하시면 최소 3천만 원 이상은 포르쉐 파이낸셜을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자가 한 11%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외부 디자인인데요. 저는 사실 SUV에는 진짜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르스 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막 차를 바꾸고 싶은 욕구도 별로 없었는데 카이엔 쿠페를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바뀌어서 와, 이 차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훅 들어왔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디자인 때문이에요.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SUV인데도 불구하고 SUV 같지 않은 이렇게 날렵한 바디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고 높이 같은 경우에도 노멀 모델보다 한 30mm가 더 기 때문에 차체가 좀 낮아서 좀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멀 카이엔과 거의 똑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딱히 특별할 건 없지만 굉장히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컬러, 이 색상 또한 옵션으로 들어간 컬러인데요.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색상이 화이트, 블랙밖에 없고요. 이 색상은 제트 블랙이라고 하는 색상입니다. 그냥 보시면 좀 블랙 색상의 차량 같지만 햇빛을 받으면 어떤 각도에서 볼 때 약간 블루 색상의 그런 감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중학교 때쯤 인기 많았던 그 블루 블랙 염색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면 디자인을 보시면 카이엔 쿠페를 사시는 분들은 거의 99% 이상 옵션을 넣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라이트인데요. 이 라이트의 이름은 PDLS 플러스라는 거고요. 포르쉐 다이나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 이 말을 줄인 겁니다. 이 라이트의 가격만 무려 280만 원이에요. 자, 여기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예뻐지고 성능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눈 석영으로 한 것처럼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고 확 트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은 뭐 앞트임, 뒤트임, 쌍수 다 해도 28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자, 어쨌든 이 옵션을 넣어야지만 점 4개 박힌 포르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구형 카이엔의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션 넣기 전 헤드라이트가 좀 비슷하죠? 자, 그럼 기능은 어떻게 좋아지냐? 우선 오토모드로 놨을 시 전면이 어두우면 자동으로 하이빔을 켜주고요. 환해지면 꺼주는 기능이 생기고요. 추가로 매트릭스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차가 있거나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상대방 차가 눈부실 수 있기 때문에 상향등은 유지
유지하되 상대 차량 부분만 라이트를 꺼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라이트 옵션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 타던 E클래스 AMG 라인에도 들어가 있던 기능이거든요. 사실 이 라이트 기능은 요즘 벤츠, BMW, 아우디, 볼보 할 것 없이 이 세그먼트 이상이면 거의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에요. 자, 다음 옵션은 이렇게 쭉 당겨서 보시면 여기 뭐 동그란 게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동그란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고요. 이 옵션의 가격은 24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혹은 종종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수로 넣어야 하는 옵션입니다.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넣어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요게 있어야지만 카이엔 쿠페 코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카이엔 쿠페를 코딩하게 되면 코딩 전에는 포르쉐 액티브 세이프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코딩 후에는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액티브 차선 유지 기능, 3D 어라운드 뷰, 스포일러 옵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선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얘는 2020년 모델이기 때문에 유선 카플레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코딩 후에는 무선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고 2021년 이상 모델부터는 기본으로 무선 카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르쉐를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바로요 엠블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보닛에 있는 이 네 줄의 주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엠블럼이 보닛 앞쪽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엠블럼이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뭐랄까요, 좀 양각 음각이 섞여 있다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엠보싱처럼 굉장히 올록볼록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져보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데이라이트가 보이는데요. 사실 이 포르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거의 다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한 줄이면요, 카이엔 쿠페 일반 모델인데 이 데이라이트가 두 줄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터보입니다. 그래서 뭐 카이엔 쿠페 터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가로 뭐 보닛 아래쪽에 뭐 그릴이라든지 범퍼라든지 그리고 뭐 에어 덕트 같은 게 여기 있어요. 자, 이제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측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친구는 쿠페이기 때문에 이 뒤쪽 라인이 굉장히 날렵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안 살 수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이 맛에 카이엔 쿠페를 샀어요. 자, 이렇게 뒤쪽 라인이 좀 날렵하게 빠졌는데 여기만 바뀌어도 뭔가 약간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라인 자체가 실제 스포츠카와 비슷한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포르쉐의 스포츠카인 911의 옆태를 보여드리자면 카이엔 쿠페와 굉장히 비슷한 라인을 갖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911과 옆태가 비슷한데 높이가 높아진 그런 차가 바로 이 카이엔 쿠페이기 때문에 날렵하면서 좀 세련된 기존 SUV의 그 뚱뚱한 그런 틀을 깨는 친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휠의 경우 옵션가 320만 원짜리의 휠입니다. 이 휠의 이름은 RS 스파이더 휠인데요. 포르쉐 하면 딱 떠오르는 휠이 이 RS 스파이더 휠이기 때문에 이 휠 말고는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자,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너무나 예뻐 보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 옆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소프트 클로징 도어입니다. 소프트 클로징 도어랑 그냥 문을 살짝 닫으면 알아서 부드럽게 자동으로 닫히는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르쉐 오너들 사이에서는 와, 소프트 클로징 도어 옵션가는 굉장히 혜자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문짝 하나당 25만 원만 내면 얻을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문을 연 다음에 자, 여기서 아주 살짝만 닫아도 탁 걸렸다가 들어가는 모습, 이게 바로 소프트 클로징 도어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옵션들은 거의 다 기본으로 넣으셔야 되는 옵션들이고요. 이 외에 옆태를 좀 자세히 알아보자면 자, 이 A필러 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쪽에도 이제 유리로 뚫어놔가지고 안쪽에서 바깥을 볼 때 시인성이 꽤나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B필러 쪽을 보시면 B필러가 꽤나 두껍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B필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C필러 같은 경우에도 좀 꽤나 두껍기 때문에 이 차 좀 안전한 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필러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루프 스포일러가 보이는데요. 보통 일반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라인이 각지게 떨어지는데 각지게 떨어지는 그 라인의 스포일러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날렵하게 떨어지는 와중에 루프 스포일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좀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얘 없었으면 굉장히 섭섭할 뻔했어요. 측면 같은 경우에도 전면과 똑같게요. 투톤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래는 플라스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투톤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 외장색으로 또 바꿀 수도 있는데 외장색으로 바꿔버리면 차체가 좀 뚱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카이엔 쿠페 후면인데요. 저는 사실 이 카이엔 쿠페에서 이 후면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SUV지만 좀 차체가 좀 낮아 보이고요. 굴곡이 좀 빵빵하면서도 섹시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냐? 바로 이런 굴곡들 때문인데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굴곡이 한 번, 그다음 또 여기서 굴곡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 꺾이는 가로로 길게 나 있는 이런 굴곡,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이 친구를 날렵하고 스포티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서 보셔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가 굉장히 빵빵해집니다. 이게 포르쉐만의 어떤 디자인적인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뭔가 날렵해 보이지만 디테일가 빵빵한 그런 예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자면 일반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기존 SUV랑 비슷하게 좀 뚱뚱하고 투박한 느낌이라면 이 쿠페 같은 경우에는 좀 세련되고 날렵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리어 스포일러인데요. 조그맣게 튀어나온 게 스포일러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놀라지 마세요. 이 친구는 무려 가변형 리어 스포일러입니다. SUV 최초로 가변형 리어 스포일러를 넣어놨어요. 자,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작동되냐? 차량을 운행하다가 속도가 90km 이상이 됐을 때 자동으로 여기 열리고요. 속도에 따라서 최대 개방까지 되는 그런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뭐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서 얘를 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코딩을 통해서 60km만 되면 얘가 올라오게끔 그렇게 세팅을 바꿔놨습니다. 당연히 이 스포일러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좀 차체를 다운포스 시켜주는, 그래서 고속주행 시에 차체의 안정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 라이트를 켰는데요. 이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리어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나 포르쉐야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사실 이 라인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도 좀 빨간색 라인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옵션으로 좀 투명하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좀 바꾸지 않은 게 이 빨간색 라인이 있는 게 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전면과 동일하게 자점식 라이트가 이제 뒤에도 있는 게 이 친구의 특징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전체 라이트가 다 들어오는, 그러니까 후진등까지 다 들어오는 모습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 모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량을 인도받을 때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자, 이제 내부 디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을 열게 되면 짜잔, 이런 식으로 와우, 굉장히 뭔가 좀 화려하고 좀 예뻐 보이죠? 자, 앉아볼까요? 자, 이렇게 쭉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화려하고 예쁩니다. 다시 바깥에서 좀 보여드리자면 이 포르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 빨간색 시트가 아닌가 생각드는데요. 이 시트도 당연히 옵션이에요. 그리고 가장 비싼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과 보르도 레드 이 두 가지가 섞인 거고요. 옵션 가격은 550만 원이고요. 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은 2020년 기준 가격이고요. 지금 2021년은 20만 원이 더 올랐더라고요. 그리고요, 만약에 이 옵션을 넣지 않게 되면요, 이 위 상판들 있죠? 이 부분들이 다 우레탄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1억이 넘는 차인지 아니면은 그냥 아반떼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옵션은 필수로 넣으셔야 됩니다. 자, 추가로 여기 보이시죠? 포르쉐 하면 빠질 수 없는 이 헤드레스트의 각인. 자, 요것도 옵션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앞좌석뿐만 아니라 쫙 뒷좌석도 당겨보시면 뒷좌석에도 있습니다. 자, 옵션 이름의 경우 포르쉐 크러스트가 새겨진 헤드레스트 옵션이고요. 가격은 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타면서 이걸 인지해본 느낌은 없지만 등급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넣었고요. 사실 뭐 차 안에서 셀카를 찍지 않는 저로서는 딱히 필요 없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통풍 시트 버튼이 있는데 통풍 시트도 옵션이기 때문에 앞좌석 통풍 시트 옵션을 넣었습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이고요. 이것도 뭐 필수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옵션을 넣지 않게 되면 전체가 다 이제 가죽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는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옵션으로 넣었고요. 요거 바꾸는 옵션도 70만 원인데 사실 포르쉐 오너들은 요것 또한 좀 가성비 옵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옵션들이 워낙에 비싸가지고 70만 원이면 좀 가성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이시죠?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0만 원짜리 옵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옵션을 말씀드릴 건데요. 차량의 모드에 맞게 뭐 차체 높이를 좀 낮춰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뭐 트렁크 높이도 좀 버튼을 눌러서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는 바로 그 옵션, 에어서스가 들어간 파즘 옵션입니다. 이건 이제 포르쉐 에어 서스펜스 시스템 매니지먼트, 아마 요걸 거예요. 이 옵션은 무려 300만 원이고요. 자,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차량 모드에 따라서 차체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런 아이콘이 뜨고요. 다시 노멀을 바꾸면 차체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뜨죠. 사실 이것도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억이 넘는 차 중에 에어서스가 없는 차는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넣으셔야 되고요.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문 열고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옵션인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버튼들이 많죠. 18웨이로 움직이는 스포츠 시트예요. 이것도 보통 뭐 대부분 기본적으로 넣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오고 클러스터가 좀 눈에 띄는데요. 이 전부 다 디스플레이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 RPM 보는 거는 이제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누르면 올라가고 X를 떼면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 좀 포르쉐의 스포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날로그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오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911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포르쉐들은 이렇게 이제 구형 클러스터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조금 저렴한 모델들은 39 클러스터가 들어가고요. 조금 비싼 모델들에는 59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박스터 같은 경우에는 39, 911 같은 경우에는 59, 그리고 뭐 마칸 같은 경우에는 39, 이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59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카인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 시동 버튼이 좀 특이한데요. 마치 차키를 꽂아 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시동이 꺼지고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시동이 켜집니다. 뭐 이거를 뺄 수는 없어요. 이것도 뭐 오구 클러스터처럼 뭐 아날로그 감성을 좀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에 이제 12.3인치 터치가 되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우측에는 글로브 박스가 있고, 여기는 제 무선 충전기가 두 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맥세이프 충전기 제가 대충 만들어서 좀 붙여놓은 거고, 딱 하면 충전이 됩니다. 케이스를 낀 상태에서도 은근히 잘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충전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여기 아래에 있는 거에도 이렇게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단에는 기어봉, 그 다음 뭐 다양한 조작 버튼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뭔가 터치해야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사실 터치가 아니라 누르는 방식이에요. 이걸 누르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요거 보시면 이제 다 하이글로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 만지면 지문이 잘 묻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카인 쿠페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인데요. 이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옵션을 넣게 되면 요 가운데 이렇게 시계가 딱 자리 잡게 되고 조그일이 생긴다는 게 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의 이제 메인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뭐 요런 다양한 모드들을 할 수 있고요. 일명 뽕 모드라고 요 버튼을 누르면 20초 동안 이 차가 완전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야생마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짠 20초 카운트다운이 되고요. 20초 동안 미친 듯이 달릴 수 있게 RPM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엑셀을 좀 밟아볼까요? 와우, RPM이 막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 뽕 모드를 하게 되면 이 치고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모드를 좀 자주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20초 동안 되는 건데, 뭐 중간에 누르면 뭐 20초를 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나자마자 또 누르면 다시 20초 동안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히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뒷좌석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뒷문을 열면 짜잔, 뒷좌석 이렇게 싹 보이고요. 제가 오늘 촬영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많이 갖고 와서 조금 지저분한데 이런 시트 같은 거는 제가 사서 깐 거예요.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보시면 여기도 옵션이 하나 있는데 이 가운데 사실 의자가 없고요. 옵션을 추가하시면 5인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 옵션을 넣는다고 해서 뭐 돈이 추가되지는 않아요. 0원짜리 옵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넣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이걸 내리면 컵홀더 같은 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헤드룸, 그 다음 레그룸, 무릎 앞쪽 공간을 많이들 좀 고민하시고 구매를 하시는데, 이 카인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인 모델보다 30mm의 전고가 낮고요. 차고가 30mm 낮기 때문에 헤드룸이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시트 높이 자체를 20mm를 낮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건 한 1c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이제 178인데 앉았을 때 머리 위에 공간이 뭐 주먹 하나 정도? 이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체가 기신 분들은 키가 한 180만 되더라도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상체가 좀 짧고 다리가 기신 분들은 한 185 정도 되셔도 딱히 불편함을 못 느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참 남아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무릎 공간인데요. 이 앞에 이 시트를 굉장히 좀 넉넉하게 조절해 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이 주먹 2개는 들어갈 정도로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뒷자리가 굉장히 좀 넉넉하고 넓습니다. 막 5명이 타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차예요. 널널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파노라마 썬루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통짜 유리로 이렇게 다 뚫려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뭐 요거를 열 수는 없는 게 단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뒤쪽에 앉는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간단히 좀 주행 감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서스와 파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면 진동이 운전자에게까지 잘 이렇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굉장히 좀 부드럽고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S클래스 같이 대형 세단과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 차들은 굉장히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차는 그냥 SUV인데 굉장히 좀 부드러운 SUV 같은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 모드들에 따라서 차량의 어떤 그 느낌, 운전 질감이 굉장히 달라져요. 자, 일단 노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인데, 요거를 이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 타치도 낮아지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약간 스포츠카 느낌의 감성으로 바뀝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V6 싱글 터보 엔진에 2995cc의 배기량을 갖고 있고요. 제로백은 딱 6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SUV 치고 6초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이 뽕 모드로 딱 눌러놓고 풀악셀을 밟게 되면 토크감이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져가지고요. 너무나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코너가 심한 구간이 있으면 보통 SUV 같은 경우에는 좀 차체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무게 밸런스가 조금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좀 강하게 꺾으면은 어쩔 수 없이 롤링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포르쉐 카인 쿠페 같은 경우에는 차체
차체 높이도 좀 낮기도 한데 이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롤링이 굉장히 적습니다. SUV가 이런 롤링을 보여준다? 이거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웬만한 좀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세단이랑 좀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포르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외계인이 만든 차 라고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만든 차인데, 이 카인 쿠페를 타보니까 그런 수식어가 왜 붙었는지 한 번에 좀 알 수 있는 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레버가 이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레버인데, 이거를 앞으로 밀게 되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꺼지고요. 앞에 차량 간격도 굉장히 좋고요. 이 레버를 이용해서 뭐 간격을 좀 늘리거나 간격을 줄이거나 또를 올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자주 이용해요.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고요. 시내 운전을 할 때도 좀 차가 막힌다, 아니면 내가 운전하기 좀 귀찮다 라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씁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차를 사고 이제 주행까지 한번 맞춰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변 반응과 제 개인 후기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변 반응은요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그냥 포르쉐 샀구나, 거기서 그냥 다 정리가 됩니다. 사실 벤츠를 샀을 때는 뭐 그런 느낌까지 못 받았는데, 사람들 인식에 조금 더 하이브랜드라는 그런 인식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 벌써 한 1년 정도 탔는데 잘 샀습니다. 아주 잘 샀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다음 영상들에서 다루겠지만 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1억 중반 되는 차량이라고? 진짜? 벤츠 탈 때도 이런 거 못 느꼈는데 약간 이렇게 짜증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장단점 같은 거는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하고요. 조만간 이 차를 꼭 사야 하는 이유와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출고한 지는 이제 거의 1년이 됐지만 좀 늦은 출고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이 차량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히 한번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저희가 보시죠. 이거 보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